고전, 명수필, 이름 없는 꽃과 시간에 대하여 여암 신경준. 세상에 태어난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여러 생물에게도 인간이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아는 이름의 수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꽃만 하더라도 장미, 진달래처럼 대부분 아는 이름이 있고 바람꽃, 개별꽃처럼 일부 사람만 아는 꽃이 있으며 어상멸례처럼 지금은 형태를 짐작하기 힘든 꽃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 여암 신경준은 이름에 대해 쓴 바 있는데 그 글을 소개합니다. 작은 산이나 숲에는 이름 없는 꽃들이 많다.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다. 이름이 없는 꽃이라면 내가 직접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으나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 그 이름보다는 이름 밖에 있는 그 무엇을 더 사랑한다. 비유하건대 음식에 있어 어찌 그 음식의 이름을 사랑하며 의복에 있어 어찌 그 옷가지의 이름을 사랑하겠는가. 맛 좋은 생선구이는 배부르면 그만이며 가벼운 포롯이 있다면 그 옷으로 몸을 다스게 하면 만족할 뿐이다. 무슨 고기인지 또는 무슨 털가죽인지 그 이름을 모르면 어떠하랴. 내가 봄꽃에 문득 사랑을 느꼈다면 그 꽃의 이름을 모르면 어떠하랴. 만약 그 꽃에 대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면 아예 이름을 지을 필요조차 없겠으나 그 꽃에서 사랑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어 이미 그 사랑을 느꼈다면 구태여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무릇 이름은 피아를 구별하기 위해 쓴다. 피아를 갈라서 식별하기 위한 것에는 길고 짧은 것, 크고 작은 것, 푸르고 누런 것, 붉고 흰 것,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등등 모두 저마다의 이름이 있다. 이것, 저것도 이름이며 이름이 없거나 이름을 알 수 없음을 무명이라고 함 자체도 이름이다. 그렇지만 부질없이 굳이 이름을 지어 꾸밀 이유가 있을까? 옛날 초나라에 한 어부가 있었다. 초나라 사람들은 그 어부를 사랑하여 죽은 뒤 사당을 짓고 구론을 배양하였다. 그 어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구론은 자신이 지은 가사에서 자신을 정칙 또는 영균이라 이름하여 자찬하였다. 구론이 장명한 이름은 아름다웠으나 그 어부는 이름이 없어 단지 어부라고 불렸다. 그리고 어부라는 이름은 천한 직업이지만 구론의 이름과 함께 오랜 세월 전해오고 있으니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어찌 이름에만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니 이름은 아름다워야 하지만 천해도 괜찮을 듯하며 이름은 되도록 있어야 하지만 없어도 괜찮을 듯하다. 다시 말해 이름이란 천해도 없어도 무방하며 또한 이름을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하기에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꽃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대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이름 없는 꽃이라고 하면 되겠는가? 이에 내가 이렇게 답했다. 본디 이름 없는 것들도 있겠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이름 없는 것들과 마찬가지일세. 어부는 초나라인이므로 초나라 사람들은 그 어부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초나라 사람들이 그 어부를 사랑함은 그 이름에 있지 않기에 사랑해야 할 점만 전하고 그 이름은 전하지 않았다. 이미 지어진 이름도 이처럼 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전하지 않을 이름을 기어이 가져야 할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리라. 어상에 대하여 국화에게는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가 있기에 진나라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했다. 도연명은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간 은일인이다. 북송 유학자 주무숙이 국화를 가리켜 은일하다고 했기에 은일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 국화 자신은 은일하지 않다. 왕궁, 귀인부터 일반의 천한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화를 뜰학이나 동산에 심어서 하나같이 사랑한다. 고금의 시인 문사들이 시문을 지어 찬양했으며 화가들은 아름답게
그 모습을 그렸다. 심지어 유몽, 봄지능, 사정지, 왕관 등은 그 종류를 빠짐없이 모아 국보라는 책을 만들었으니 과연 국화를 보고 바위와 숲이 어울린 험한 빈터에 깊숙이 숨어 지냄으로써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혁혁한 그 명성은 모란보다 더 높다. 그러니 꽃 중에서 참으로 은일한 꽃은 어상이라 함이 옳다. 이 꽃은 다몽색으로 송이가 많으며 잎은 국화와 같은데 줄기가 약간 가늘다. 늦가을에야 비로소 피며 서리가 내릴수록 그 빛깔이 더욱 선명하다. 아마 도연명이 이 꽃을 보았다면 그 사랑이 국화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된 연유로 이토록 아름다운 빛깔과 높은 은일의 덕을 홀로 간직하고 세상에 그 이름을 숨기고 있을까? 나 역시 이제야 이 꽃을 보았으니 이와 같은 종류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필시 깊숙한 산 언덕 쑥대와 덩굴이 엉킨 사이에 절개를 가진 꽃들이 어상처럼 숨어 살고 있을 것이다. 참답게 사냐에 숨어 사는 선비들은 이런 꽃들을 알겠지만 설령 알고 있는 자가 있더라도 이런 꽃들이 도연명처럼 글을 지어 이름을 널리 드러내 주기를 바라지는 않으리라. 멸레에 대하여. 멸레꽃은 다몽색이며 잎은 갈래가 많고 줄기는 매우 쓰다. 잘 삶아서 깨끗한 물에 하루나 이틀쯤 담가두면 그 맛이 매우 좋다. 그렇지만 물에 담근 멸레꽃을 많이 먹으면 졸다가 쓰러지면 일어나기 힘들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수를 누려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활동하나 밤에는 잠으로 잠자는 시간이 절반을 차지한다. 잠을 잘 때는 인체에 있는 9구멍 9규와 팔다리 움직임이 모두 정지된 상태이므로 지각과 운동을 깨달을 수 없으니 비록 살아있는 시간이기는 하나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살아있는 세월이 100세라더라도 활동하는 시간은 50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50세 가운데 10살 이전에는 어린 시절로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며 80세 이후에는 늙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몇 년이나 될까? 더러는 밤새도록 자고 그 이튿날까지 자는 때도 있고 보면 활동한 시간은 실로 얼마 되지 않는다. 잠이란 마치 우주의 낮과 밤, 가을과 겨울이 있는 것처럼 없애버릴 수 없으나 일부러 멸레 같은 졸리는 것을 먹어서 억지로 잠을 더 많이 자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때문에 나는 멸레초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동산 가운데 자라고 있기에 굳이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누구나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